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마음 풀어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 컨셉을 이해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금성산입니다. 시즌 12구 78번째 이야기, 13도 오리지널 3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제 미국을 한자로 표기할 때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미국, 일본은 미국, 쌀미자. 1507년 독일의 지도학자인 마르틴 발트제 밀러가 세계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지도에서 서반구에 있는 땅을 이탈리아의 탐험가이자 지도학자인 아메리고 베스푸치 이름을 따 아메리카라고 망명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과거 영국 식민지 시대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미 합중국의 만장일치선언이라고 나와 처음으로 이 나라의 명칭이 되었다. 1776. 그래서 이제 USA, 아메리카, United States of America, 영어권에서 미국인들을 아메리칸이라고 사용한다. 미국의 정식 형용사는 United States이지만 아메리카나 USA가 가장 흔히 미국을 일컫는 형용사다. US, 이걸 제가 이제 got, meet, us에서 이 us로 보는 거고, 예전에 이 아메리카가 그 데비 마마 또는 마리아 이런 이야기를 비유를 한 편이 있습니다. 뭐 중국인들이 메리칸으로 들었고, 가까운 중국어 발음인 메이리지안이 이제 메이꺼, 미국. 조선인들은 한국어식 한자음을 읽어 미리견, 미국으로 읽고 표기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아미리가로 표기했으며 이를 줄여서 베이코쿠 표기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표기를 사용했으며, 북한에서는 현재도 일본식 음역인 미국을 사용한다. 아메리카, 아무튼 미국이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초창기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보면 막 아메리카, 미국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금성에 산이 된 이야기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는데, 메리칸이다, 멕시칸, 캐나다, 이 수분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다. 칸이 뭐 이제 뭐 환이다, 칸이다, 한국이다, 황국이다, 이렇게 그런 단어적 의미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미국이다. 그러면 이 미국의 어떤 탄생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시즌 1을 전반적으로 아메리카를 바탕으로 북아메리카 자체나 아메리카 자체를 한반도적 개념으로 비율을 크게도 설정해서 이야기해보고, 결국 시즌 81에 1편의 81에 이 동부 13도적 관점이 결국은 한반도적 지리적 모델의 표준 모델이다. 동부 13도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언제나 이 분리 원칙에 따라서 분리된 개념으로 한반도 사적 관점의 조선 역사를 봐야 되냐, 중국 역사의 청나라 역사를 봐야 되냐, 이것을 하나의 기록에서 파생된 걸로 봐야 되냐, 하나의 기록을 지우고 하나의 기록을 바탕으로 중국과 반도의 역사적 개념을 분리시켰는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아메리카사에서의 동부 13도의 독립이 영국으로부터 독립, 또는 영국 이전의 프랑스, 또 이런 개념에서의 흐름으로 일맥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이제 어느 정도 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를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이 시리즈의 편을 지금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소화되시는 분들만 집중해서 좀 들으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처음 듣는 분들은 안 듣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국기의 이런 것 중에 이제 그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에 이제 이런 모델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 영국 왕실의 지배를 받았다. 십자나 X자 또 이게 쌀미자하고 관련이 있는 비유다라는 걸 이야기를 예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다. 즉 미국이 결국은 영국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영국을 바라보는 바른 시각은 세도 정치의 안동 김씨 세력으로 바라보는 것도 맞고, 또 이 안동 김씨 세력 자체들의 이 세도 가문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청나라라는 것도 또 동북부 만주의 시나리오들이 강하게 업그레이드 되고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거의 맥을 잇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징기스칸이라는 스토리하고도 한 줄기를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살짝 했는데, 이제 시즌 X가 넘어가는 방향에서의 어떤 금성이 상이된 이야기에서의 가설은 이 청나라라는 청제국이라는 것 자체의 역사를 물론 이 동아시아판에서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뭐 이제 아메리카판에서 이 청제국의 위치를 잡았을 때는 캐나다 지역이고, 이 캐나다와 미국의 분리적인 구조나 또는 이 아메리카 대륙의 동쪽이나 동북부 동쪽을 바라봤을 때 오디오 세인트로이스 강 영역의 어떤 세력과 또 이 그 동부 13도로 에파르트 산맥 쪽의 동부 해안 쪽으로 흘러가는 라인에서의 그 이 스페인 영역, 즉 플로리다나 남쪽이나 또는 멕시코, 뉴올리언즈 이쪽을 이어지는 세력들이 만나는 분기점이 어떻게 보면 동부 13도의 가장 큰 포인트가 뉴욕주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습니다. 아무튼 이 미국을 이제 제가 시즌 1에서는 독립협회, 이 독립협회가 결국은 미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이 독립협회의 한반도적으로 기록은 1896의 7월 2일 조선과 대한제국 시민사회단체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한반도 기록으로만 봤을 때는 대한제국 안에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거고, 이 시민단체에는 또 황제라는 뭐 고종이 있었을 거고, 아직은 공화정이 아닌 상황에서의 제국, 즉 파시즘이 강하게 작용하던 이 제국화 모델에서의 종교단체가 독립협회 시민단체로 이제 그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독립협회의 그 독립협회가 지금의 미국의 역사의 대통령들의 중심을 이룬 인물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97년에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기념해 이영은문 독립문을 세웠다.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 그의 7월 2일 민중은 스스로 인권을 참정권을 주장하게 하고 대외적으로 자주국방을 표명, 독립문 여차여차 만민공동회에 개최해서 협성의 산하기관으로 호언하였다. 학생의 토론에 타협을 가르치는 이런 이야기를 시즌 1에서 했습니다. 독립협회가 이 미국이다. 동부 13도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즌 X니까 이것보다 좀 더 들어가는 이야기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등장하고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황국협회, 먼저 황국협회하고 대립과 독립협회의 개념을, 이 황국협회, 독립협회 개념을, 이 황국협회 개념을 황국신민, 황국, 또 자판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독립이라는 개념이 아메리카 동부 13도로 넘어왔을 때는 결국은 우리 이제 지금 국경으로는 캐나다 지역을 로얄 어떤 구시대의 질서가 있는 지역으로 보고,
동부 13도를 개화나 또는 계몽 또는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청도교적인 이제 유럽을 건너온 그런 개념의 세력을 봤을 때 이 캐나다와 영국과의 전쟁 이거 자체가 물론 이제 이 1776 독립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 후에 1812 전쟁하고도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 거점을 봤을 때 결국은 이 캐나다 지역하고 동북부 지역하고의 VS다. 그리고 이 VS 전쟁이 일어나는 포인트 지역은 세인트로렌스 강이나 이리오 즉 오디오나 이 관련된 포인트들이다. 그러면 이 1812의 전쟁은 주로 이제 일어났던 지역이 이리오나 온타리오, 이리오에서 관련된 영역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 이제 이게 해안 지역까지 왔다는 이제 이런 포인트 점은 좀 그런다 치고, 아무튼 이 중심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다. 182가. 이제 이 182의 전쟁은 미국사의 전쟁에서는 캐나다하고 미국하고의 이제 브리티시하고 이제 전쟁인데, 실질적으로 이 한반도사의 기록을 봤을 때는 181이면 홍경래난하고 관련이 있는 거다. 즉 동부 13도가 됐건 동북부가 됐건 에퍼라치 산맥의 서쪽 지역이고, 이 서쪽 지역을 평안도로 봤을 때 이 평안도 세력이 결국 청제국하고 무역을 했던 포인트점들은 이리오하고 온타리오 또는 이 버팔로 하면 나이아가라 폭포 있고,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이제 평안도라고 이야기를 했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즉 홍경래의 난이 1811, 1821까지 일어나는 거고, 평안도에서 일어난 농민반란이다. 즉 이 청천강 이북의 8개 지역을 점령했고, 대동강의 어떤 흐름 자체를 제가 이제 아메리카판에서는 이 대동강을 오하이오 강으로 이야기를 했고, 신시내티의 평양 이야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창문 좀 닫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결국은 이 181 미국과 캐나다의 전쟁의 이 포인트들이, 물론 이 포인트들이 꼭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이 홍경래의 난하고 이 위치적으로 일맥하지 않겠지만, 결국은 홍경래의 난의 평안도는 황해도를 끼고 있고, 이 황해도에 근접한 곳은 결국은 이 오디오하고 관련된 지역이다. 물론 이제 시즌 1에서는 기억하신 분들은 제가 북아메리카판 지도 미시시피 오디오를 세인트루이스 강을 보고, 이 전체에서의 평안도를 봤을 때는 또 이쪽이다. 이제 이쪽에서 이야기를 풀었던 내용들이 있는 거고, 지금 시즌 X에서는 이 이야기 말고 지금 동부 13도의 기준으로 평안도를 봤을 때는 결국은 오하이오 또는 이리오와 관련된 이 포인트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물론 이 북아메리카판 지도의 이 비유는 시즌 카페분들이 이해하실 것처럼 힌트를 기억을 주자면, 결국 이 허드슨 리버하고 동북부의 허드슨 리버의 기준점, 전체 북아메리카판에서 미시시피 강의 기준점하고 이 비율로 풀어볼 수 있는 패턴이 있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해하실 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즉, 이 홍경래 아메리칸판의 1812의 어떤 이 충돌의 동선은 결국은
홍경래 난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동부 13도의 한양을 포인트를 이제 주로 이제 아메리카사에서는 동부 13도의 중심이 과거 이제 펜실베니아고, 이제 이 수도가 수도적 역할을 했던 곳들이 물론 이제 지금 시대 워싱턴이지만 그 이전에 펜실베니아, 또 그 이전에 동북 기준으로 임진왜란 편에 이야기했을 때의 수도적 개념이 그 올바니고, 이 올바니하고 또 이제 이 동북부의 이 뉴욕하고 뉴 잉글랜드 지역을 봤을 때의 표준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고, 또 이 전체의 동북부에서 또 서울의 역할을 했을 만한 포인트 지점이 결국은 뉴욕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시에 있는 어떤 모델들이 지금의 아시아 한반도사의 서울의 어떤 세트화의 표준 모델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이 181 전쟁에서 실제 전쟁은 이 평안도 세력이 결국은 그 이제 우리 한반도 사이에서 무조건 이 평안도에 난이 나서 이거를 한양으로 왕을 뭐 밖으로 이게 직진했다는 코스가 이제 방향성을 우리 머리들은 생각을 할끔 되어 있는데, 이제 아메리칸판에서의 본질로 이 로얄 세력이 또는 그 홍경래난의 이 홍경래가 적으로 삼았던 핵심은 김조선이 되는 거고, 안동 세력이 되는 거고, 그 안동 김씨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어떤 그 세력권들 자체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동부 13도에 우리가 한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의 포인트로 볼 수도 있지만, 아메리칸판의 실제적 지리에서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로얄이나 어떤 살기 좋은 땅은 캐나다 지역이다. 그래서 이 캐나다 지역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로얄 세력들이 많이 펼쳐져 있을 수도 있는 거다. 물론 이제 이 평양하고 또 뉴욕하고 올바니하고 지금은 이제 캐나다와 미국이 지금 우리 남북한처럼 분리적 패턴으로 완벽하게 분리됐지만, 이런 분리적 경계선이 애매모호할 때는 결국 그 세력권들이 5대5와 세인트루이스 강을 낀 범주 또는 이 뉴욕하고 연결된 이런 영역들 자체가 하나의 영역이지, 이렇게 분리된 개념으로 바라보는 거는 안 좋은 거다. 즉 우리가 이제 한반도 개념에서의 그 남과 북을 나눴을 때 평양의 역할과 서울의 역할이 물론 기록적으로 평양과 한양은 다르지만 핵심적으로 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역할로는 같은 거고, 결국은 이 5대5 세인트루이스 캐나다 미국 동북부를 이제 5대5하고 잠깐만 이게 반응이 5대5하고 세인트루이스가 이런 영역을 봤을 때 여기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도시는 뭐 서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지도판이 홍경래 난하고 관련이 있다. 청정각 이북 8개군을 점령한 거고. 자, 그러면 이 이제 홍경래를 이제 뭐 이건 나폴레옹이다라는 이 기본적인 거는 어느 정도 다들 아실 거고, 나폴레옹이 그 아시니까 나폴레옹하고 관련된 이야기가 또 어떻게 보면 이 전쟁 미국 지도판에서는 182이고 홍경래의 난이고 나폴레옹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등장하는 한국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진이고, 저는 이제 이 사진이 합성으로 많이 의심되지만 이게 지금 같은 각도인데 물건이 다릅니다. 지금 같은 각도인데 물론 지금 이 대포를 감싸고 있는 건지 상자가 있고, 아무튼 이런 사진으로 해서 이제 제너럴 시모노 사건으로
또 신미양요로 또 박규수, 평양, 대동강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들로 미국이 등장하는데 이 미국이 실제 아메리칸판에서의 등장하는 본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맥락, 즉 물론 미국이 이제 지금의 미국의 모습을 갖췄다라고 보여지는 게 그 아까 말한 참 독립협회가 등장하는 시점하고 아시아적 기록하고 실제 미국하고의 이 상황이 시간대로 동일하진 않겠지만 일단 우리가 한반도 기록이나 또 미국의 정치적 기록들을 비교 교차했을 때 결국은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에 미국이라는 게 강하게 등장하는 거고 이 미국의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모습들이 완벽하게 보여지는 것들의 과정들을 우리 동아시아판의 한반도에서는 일제 식민지 시대로 비유가 되는 거고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실제적인 결과물은 결국은 미국의 탄생이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흔히 일루미나티 바이에른 광명의 또는 계몽주의 시대인 1776의 5월 1일에 설립된 비밀 결사이다. 즉, 그 미국의 독립은 미국이 1776으로 독립 기점을 잡았다는 그 본질은 그 미국을 구성하는 주체적 세력 자체가 이 일루미나티 세력 또는 계몽주의, 즉 이제 우리는 흔히 일루미나티 자체를 이 종교적 입장이나 또는 어떻게 보면 이 천주교적 입장이 됐건 종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이 계몽이나 또 어떤 그 일루미나티들이 갖고 있는 이 성향들 자체를 악의 존재로 많이 비유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기독교적 또는 종교적에 너무 치우친 기준에서 또는 유교적인 성향의 어떤 로열 왕족의 어떤 이런 구조적 시스템들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의식에서 바라보는 이 일루미나티적 개념은 또는 종말론에서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거고 이 본질적인 이 정치사적 대립을 떠나서 이 시대의 흐름이나 또는 여러 전반적인 이야기 상황들을 유추해 봤을 때 이 계몽주의 자체가 바라는 거는 결국은 구질서 즉 왕정을 쉽게 말하면 폐지시키고 공화국 형태로 나아가는 이런 방향성이다 라고 또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의 광명의 5월 1일이나 미국의 독립의 어떤 시간대가 일맥하는 거고 이제 이 시대하고 가장 맞물리는 사람이 정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조의 또 다른 유럽 버전의 형태가 바로 프리드리히 2세가 되는 거고 또는 이 프리드리히 2세가 이제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계명적인 사회 개혁을 실시하고자 정치 경제 근대화를 수행하여 강력한 근대 국가 체제를 수립을 도모하였다. 즉 이 정조가 조선의 개혁을 추구하듯이 또 유럽 사회에서 프로이드 2세가 즉 그 프리드리히 대왕이 결국은 또 정조의 캐릭터다. 이 실제는 하는 사람 한 명이 있지만 이 실체하는 게 공화국화 국가와 또 역사의 이분법에 의해서 동서양 나눠지면서 그 가지를 타고 간 거다. 했을 때 또 정조의 또 다른 이름이 프리드리히 대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영광의 프리드리히. 그리고 프랑스 국기가 빨간 거, 파란 거, 하얀 것이 되는 거고 또 프랑스에서 상징하는 게 이 문양이다. 이 문양. 프랑스. 제가 이제 프랑스를 거란으로 많이 비교를 했고 지금의 아메리칸판의 1750의 이 파란색의 어떤 프랑스 영역 자체가 청제국이
남아한 그림이다. 또 이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이 동부 13도에 그 이제 지금 이거는 영국 지배령이 되는 거고 미국이 독립하기 이전이니까, 즉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프랑스를 숙종, 영조, 정조의 이 남자 쪽 세력으로 보는 거고, 이 지금 이 빨간색을 우리가 세도 가문의 세력으로 또 비유를 자주 했던 이유는 영국의 라인이 되는 것, 영국의 라인을 빅토리아로 보고 빅토리아를 안동 또 이런 세력, 순원왕후, 신정왕후 세력, 뭐 순원왕후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방향성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프랑스라는 개념 자체가 거란이고, 이 프랑스하고 거란하고의 맥락이고, 이 거란의 시작점은 아메리카판의 동북부로 봤을 때는 이 바로 이 유럽과 세인트로렌스 강과 이 오디오, 온타리오, 이디오 또는 오디오하고 연관된 이런 기반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세력이 인구수가 늘어날 수 있는 거지, 전혀 이런 어떤 기반 없이 세력이 일어날 수는 없는 거다. 자, 그리고 했을 때 이제 링컨이라는 캐릭터가 우리 뭐 아브라함 링컨이고, 이제 이거는 워싱턴에 있는 링컨의 동상이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자, 링컨의 손잡이, 또 프랑스를 상징하는 이게 지금 다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탄생이 링컨 또는 이 마운틴 러시모어에 새겨진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 이제 뭐 달러에도 이렇게 있는 거고, 1달러, 2달러, 5달러, 이제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게 이제 신격화된 거고, 4대 천왕화된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실제 지금의 미국의 모델이 미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고, 이게 1, 2차 세계대전을 겪어지면서 발생되는 이야기다. 원래대로 말하면 이런 산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즉 지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미국의 어떤 이미지들이, 역사의 어떤 맥락들이 세워지는 게 1900년대 초반부터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거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미국을 상징하는 자유의 신상, 이걸 또 이제 프랑스에서 선물했다고, 미국 독립을 기념해서 그런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프랑스에 있던 자유의 신상을 지금의 미국에다 다시 재설치를 했다. 뭐 이런 스토리인데, 자, 앞에 나왔던 로마 시대 이것, 즉 우리가 이제 석관이라고 하고, 묶음이란 뜻이고, 이제 파세스란 라틴어로 묶음, 권력과 사법권 등 또 홍합을 통한 힘, 파시즘의 상징이다. 뭐 이제 여기서 이제 파시즘이 여기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고대 로마의 석가는 하얀 자작나무 막대기를 붉은 가죽뒤로 묶으며 막대기 사이에 옆으로 날이 선 천둥도끼를 2개를 끼웠다. 석가는 행진할 때 등 여러 상황에서 종종 로마 공화정을 상징하여 쓰였으며 오늘날에도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제 로마 공화정을 상징했으면서 또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석관, 이게 등장을 하는 거고, 이게 주로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석관과 올리브 같이. 미국 힙센트의 머큐리 은하, 여기도 석관. 또 석관을 닮은 미국의 하원의 곰표, 미국 상원의 바닥, 링컨 기념관, 석자의 팔걸이의 석관, 미국 법무부 행정부 의장의 석관, 이게 이제 미국 은하에 있던 석관. 그리고 또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나오는 석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금월부. 이제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야기했던 이 부월이 금월부가 결국은 저 속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예전 블로그 때 썼던 기억이 나고, 조선시대 중국 송나라 때 황제가 임지로 떠나는 절도사에게 절과 긴 자루가 달린 도끼 모양의 부호를 하사하는 데서 비롯됐다. 그러니까 주로 신라, 송나라가 로마다 이제 그런 거고, 이 송나라 문화하고 관련된 게 또 저 속관이고 부월이다. 절은 지위의 권한을, 부월은 생사 여탈을 권한을 상징하였다. 즉 부월은 생사 여탈 권한. 조선시대에는 신인 관찰사나 유수, 병사 등의 지방관이 부임할 때 왕이 손에 쥐어주는 작은 수기 모양의 절과 함께 부월을 내려주었다. 그뿐 아니라 부월과 절은 국가행사의 의장에도 포함되어 왕의 통치권과 위엄을 상징하였다. 우리가 이게 이제 드라마에,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부월, 이렇게 이제 코미디하게 이제 나오는 거고, 이 부월의 현대판이 바로 제3제국 나치에 등장하는 이게 또 현대판 부월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영화, 아마 그 네로 영화 같은데, 네로가 앉았던 의자 옆에 있는 이 부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가지의 예측이 있는데, 이 부월을 가진 곳은 하나의 자, 여기 나오는 관찰사나 유수, 또는 송나라 시대는 황제가 임지로 떠나는 절도사에게 준 상징으로 봤을 때, 우리가 또 거꾸로 이런 것을 숭배하는 것 자체도 결국은 실제 신의 위치, 갓의 위치가 아닌, 그거로 뭐 도절도사가 됐건 특정 지역의 권한을 받은, 또는 또 우리가 스파쿠라다스인가, 예전에 미국 미국 영화인데 로마 시대 이런 격투기, 그러니까 우리 뭐죠, 이 검투사들이 반란을 하고, 뭐 시저하고 크루쿠스가 얘들이 이제 검투사를 반란을 진압하러 갈 때 또 이 불 같은 걸 들고 가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미국을 상징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이런 상징도 결국은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는 게, 파시즘을 상징했던 역사가 존재하는 거, 즉 제국주의의 칼날을 쥐고 있었던 역사를 상징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제국주의를 행위했던 특정 지역에 부임한 세력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신이라는, 우리가 흔히 천자라 말하는 가시나 넘버원의 로얄의 직위에는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다고, 이게 결국은 세도 가문이고, 이게 우리가 영국의 대영제국 빅토리아,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고, 이 흐름 속에 등장한 게 또 이 링컨 철종 다음에 고종의 역할이고, 고종과 흥선대원군이고, 이게 독일 역사의 빌헬름 1세하고 철혈제상 비스마르크 이야기하고도 맥락이 이어지는 거다. 또 미국은 프랑스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다. 거란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고, 자, 이제 오늘 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꾸준히 제가 시즌 1이나 블로그 때부터 이야기했던 지금의 1900년 40년대의 한반도 위의 만주국. 자, 이 만주국, 자, 이것도 이게 재밌는 게, 일본이 조선을 병합을 해서 이 땅에, 물론 이제 이 일본 천황 위주의 어떤 제국을
만드는 게 원래 순서로 보면 일본 섬나라 애들이 반도를 침략해서 한반도를 넘어서 만주 대륙까지 장악했으면 이 세 제국은 결국은 뭐 만주족이 됐건 한족이 됐건 융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일본 주체 세력들이 자기들이 천년의 역사, 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천황의 족보라면 당연히 이 천황하고 관련된 그 세력들을 만드는 건데, 여기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동쪽에는 청제국의 마지막 후예를 세워서 이 이제 만주국을 만드는 좀 어설픈 이해할 수 없는 약간 그 기승전결에 맞지 않는 논리들이 존재하는 이 모델 자체가 결국은 이탈리아 위에 독일 제3제국의 모델하고 이꼴로 되는 급조된 이야기이고, 결국은 이 지금 유럽사의 이탈리아 위에 그 오스트리아 위에 또 프랑스 옆에 이 독일 제국의 프로이센에 이제 히틀러의 제3제국이 등장하고 1차 대전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제 유럽이 지금의 틀을 잡아 간 거고, 이 1, 2차 세계대전을 반대편에서의 뭐 일제 침략이 됐건 이런 과정의 전쟁이 이룬 후에 지금의 한반도, 지금의 중국, 지금의 일본이었던 그 틀이 잡혀 나오는데, 이 패턴의 본질적인 스토리는 언제나 이야기하는 아메리카 동북부 13도에서 기존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그 패턴을 가지고 찍어낸 거다라는 것을 유추를 했을 때, 또 가설을 세웠을 때 1900년대의 상황이 이 상황이라면, 유럽, 아시아의 상황이라면 이 동부 13도의 1800년대의 이 동부 13도의 상황이 오리지널 상황이고 오리지널 무대라고, 이 그동안의 아시아의 역사, 유럽의 역사가 한국 아메리카 대륙에서 이식되고 그 기록 이식이고, 또 기록 이식과 함께 어떤 흐름의 실체적 움직임을 봤을 때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아간 파천이고, 또는 왕족들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흐름이고, 이 아메리카 쪽에서의 왕족이라는 게 사라지고 이 구질서의 역사들이 사라지고, 이 구질서의 역사들이 사라지면서 이 유럽 이 세도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안동 김씨 처가 쪽 세력들의 기반이 되는 유럽이 있는 거고, 기존의 역사에서 밀려나는 세력이 아메리카판에서의 서쪽으로 가던 남쪽으로 가던 내려가는 거고, 지금의 한반도 아시아에 살던 이 세력들은 조선 역사 이전의 중국사의 서쪽에 있는 무리로 보는 거고, 그 무리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이 아메리카의 서부 지역하고 그나마 띄엄띄엄 연결될 수 있는 라인이 바로 지금의 일본 또는 중국, 뭐 싱가폴, 베트남이 되는 거고, 한반도로 유입되는 이 세력들은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의 이야기다. 뭐 이제 그런 맥락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이 제3제국, 즉 제3제국, 만주국, 제3제국의 오리지널인 1800년대의 동부 13도 또는 이 5대5 동부 13도 이 지역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비교 교차해 봤을 때, 결국은 철종이, 자, 우리가 이제 순조 다음에 그 철종 이전의 현종입니까? 신종왕후, 현종 사후 없어가지고 이제 먼 사도세자의 삼남인 은원군 서손자인 정계대원군 이광의 셋째 아들이 그 한성군에 태어났으나 은원군과 상계군의 사건으로 이복형 원경은 옥사로 교통도 강화도 유비지로 옮겨진 뒤 왕족으로서 이후를 박탈당하고 평민처럼 생활을 하였다. 이 농업과 남업군 행상으로 살던 순원 황후의 명으로 도광군에 봉해진 뒤 종순부 순조의 양자의 자격으로 왕위를 이었다. 즉 가지 있기가 들어간 거고, 순원 황후 세도 가문에서 그냥
허수아비를 세운 역할이다. 즉, 이 주체 세력이 허수아비를 세운 왕이 철종이고, 또 이제 철종은 대한제국 추종 황제가 되는데, 이 추존 황제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아메리카사를 봤을 때, 이렇게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루즈벨트, 또 아브라함 링컨. 이제 이게 실질적인 우리가 이제 그때 사이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존재하는 거고, 이제 링컨이나 토마스 제퍼슨이나 워싱턴은 물론 이게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는 각자의 상상에 맡기겠고, 이제 이게 이 루즈벨트 이후에 미국의 완성을 지으는 상황에서의 추존 대통령으로 만든 애들이 아브라함 링컨이고 토마스 제퍼슨이고 조지 워싱턴이라는 이 흐름이다 라고 보는 게 더 맞는 거다 이거죠. 1776부터 뭐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몰로 뭐 이렇게 차례대로 지금의 역사대로 내려온 순서대로 대통령을 한 게 아니고 어느 분기점에서 과거의 세력들 중에 대통령으로 추존시켰 개념 자체가 대통령, 지금의 대통령 기반의 대통령을 추존시킨 상의 하나의 단편이 러시모아산의 대통령 사대 산이다라고 금정이 산에 이야기에서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만주국 제3제국의 오리지널은 결국 아메리카 동북부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이 시대의 1800년대에 이 권력 세력으로 인해서 그 허수아비 왕이 되는 캐릭터가 철종이고, 물론 이제 그 세도 가문의 직손 뭐 이제 정조 다음에 순조 이런 개념은 아니고 혈통이 이어지는 거고, 이게 직속이 끊어지고 다른 쪽의 세력을 갖고 온, 즉 그 마지막 황제 푸이처럼 직속 계열이 아닌 세력을 가지고 그 맹명을 이어는 이 오리지널 스토리는 결국은 철종 시대의 모델을 이 1900년대에 한 번 더 패턴을 흐름을 끌어가는 걸 수도 있고 그 과거를 따라간 걸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철종 시대도 이미 안동림 씨의 세력의 순원왕후가 세력 없는 철종을 이어서 해먹는 시대다. 쉽게 말하면. 뭐 이제 철종도 후사 없이 가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고종이 탄생하는 맥락이 결국은 이 철종이 뿌려놓은 세력을 어찌 보면 미국 계보로 이어지는 거고, 그 고종은 독일 개념으로 프로이센 개념으로 또 분리가 되는 거다. 즉 철종의 인민술 농민 항쟁이 1862 3이고 링컨의 남북전쟁이 1862 5고, 결국은 철종 시대의 인민술 농민 항쟁이 링컨의 남북전쟁이고, 남북전쟁도 농민이란 개념에 또는 노예 문제로 전쟁을 하는 이 동부 13도의 충돌이고 그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종이 링컨이다. 그랬을 때 실제 아메리카판의 오리지널 무대에서는 이렇게, 물론 모양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기억되는 거고, 아시아판 한반도사에서는 이렇게 뭐 불태워진 그림으로 이런 초상 한 장으로 철종이 정리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거고, 미국에서는 전혀 다른 캐릭터로 알고 있는 거고, 금성이산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이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되는 거고, 이 아브라함은 그 손문 또는 그 문자, 그 문왕할 때 그 문의 개념이다. 이름에 그 측천무가 문자를 쓰는 개념처럼 유럽사나 미국사에서는 이 주문항의 문자적 개념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 링컨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링컨이 때의 어떤 미국의 실질적인 틀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는 게
물론 금성이 세대 이야기에서 맥락을 찌르면 링컨이고 이제 링컨을 계보를 이으는 거다 이거죠. 원래는 실제적인 개념으로는 우리가 고종, 순종 이렇게 가야 되지만 이 황제적 개념을 즉 파시즘을 빼고 제국주의를 빼고 공화정에서는 공화정의 메인이 되는 왕으로는 철종을 더 보는 거고 철종 때의 사건이 임시농민 항쟁이고 링컨이 노예제도의 남북전쟁의 사건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 링컨의 지역이 켄터키가 되는 거고 켄터키가 촌놈의 상징이고 이게 강화도라는 걸로 한반도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고 즉 링컨이 케네디에서 일리노이주 또는 펜실베이니아 삼각구도를 영역을 봤을 때 게티즈버그 그 연설이 펜실베이니아하고 남북전쟁의 어떤 북쪽 지역이 되는 거고 태어난 곳은 켄터키가 되는 거고 그 변호사 뭐 이런 주 무대가 되는 곳은 일리노이드 주가 되는 거로 봤을 때 이렇게 활동을 했을 때는 그 시대에는 결국 주 무대가 이렇게 되는 거다. 게티즈버그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가 되고 또 아브라함 링컨이고 아담스가 되고 아담스 기독교적인 용어죠. 즉 순원 황후 김씨가 그 조선 23대 순조 정비이면서 문조 효명세자의 어머니면서 헌종의 할머니다. 즉 순조, 문조, 헌종은 직계고 여기 이제 철종이 붙는 거고 이 철종이 붙는 개념을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어떤 패턴을 봤을 때 미국의 탄생의 본질적인 움직임인 이 제3제국의 이제 이 당시는 제국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 구시대국 무열사구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아직은 세도 가문의 틀에서 나오는 인물이고 뭐 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다시 나오는 181의 이 대립각은 결국은 홍경래 난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이 오하이오주 이리오 이 부분이 어디하고 관련돼 있냐면 결국은 평안도구 청천강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대동강 북쪽이다. 대동강은 오하이오로 보는 거고 이 대동강의 더 큰 의미는 동북부의 세인트루이스 강이지만 이 세인트루이스 강의 위쪽에서의 대립이 이루는 세력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평안도 청천강은 이 이리오하고 관련된 이런 영역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루이지나 매입 관련 부분이 나폴레옹하고 관련이 있는 거고 이 영역이 미국에서 가져가는 역사도 정리가 되는 거고 한반도에서는 평안도의 난이 정리가 되는 거다. 평안도의 위치가 동부 13도에서는 이쪽이고 이 전체를 한반도로 이야기했을 때는 이쪽이 평안도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쪽 세력이냐 이쪽 세력이냐 이제 이걸 분리적 구조로 두 군데가 포인트가 잡히는 겁니다. 평안도가 A가 되고 B가 되고 A냐 B냐 각자도 상상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이 루이지나 매입에 관련된 인물 중에 한 명이 제임스 몰로가 되는 거고 제임스 몰로가 미국의 5번째 대통령이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떤 나라도 간섭하지 말 것을 지창한 몰로 선언으로 유명하고 이 제임스 몰로가 그 군대 뭐 어떤 사령관 이렇게 국방장관 비슷한 거 할 때쯤에 이 1812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그리고 또 이 몰로하고 관련된 사건이 관여된 게 또 루이지나 나폴레옹으로부터 사는 내용이고 이런 흐름이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왕당파 즉 지금의 미국은 공화파고 이 공화국파에 반대되는 게 왕당파고 우리가 흔히 왕당파는
군주제를 유지나 군주에 의한 통치를 주장하는 정치당파이고 근황파라고도 하고 반대는 공화파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뉴월드 오더에 공화국파 형태로 이 시스템이 계속 가느냐 아니면 이 왕당파 개념으로 넘어가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미디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스타워즈로 보시면 되는 거다. 아무튼 이 왕당파는 시민혁명에서 공화파와 대립하고 절대왕정과 귀족제를 정비를 주장하고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하는 입헌군주파도 왕당파로 표현할 수 있고 약간의 이런 개념들이 지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에도 왕정복구를 지향하는 왕당파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정통 왕당파는 프랑스 혁명 이후 정치 파벌로 부르몽가의 적정자가 살리카법에 따라 프랑스 국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다. 즉 이게 바로 그 부르몽 왕정복구 세력이고 그 오를랭가의 입헌군주제를 지지한 오를랭파와 재정 부활을 지지한 보나파트르파와 함께 프랑스 우익 세력의 큰 주의가 이러는데 이거를 그냥 아까 나폴레옹의 사건으로 보면 그 안동 김씨 세력을 반대하는 즉 정조가 됐건 영조가 됐건 수종이 됐건 이의 적정자들을 세우려는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홍경래난하고도 또 이 정통 왕당파하고의 어떤 방향성으로 만든 거다. 그랬을 때 결국은 미국에서도 왕당파가 존재하는데 파리 강화 조약에 아메리카의 왕당파로부터 몰수한 재산을 되돌려줘야 했고 펜실베니아 윌리엄 펜의 후계자들과 메릴랜드 조직 갤버트 후계자들을 관대한 해결을 얻어주시고 독립파 왕당파 간의 반목 남부 캘로리아에 있는 왕당파들은 그들의 재산을 몰수됨으로써 벤자민 프랭클린의 아들인 윌리엄 프랭클린과 당대의 가장 훌륭한 미국 화가인 존 시클턴 코플리를 포함하여 약 10만 명의 왕당파가 미국을 떠났고 그들 대부분은 캐나다에 정착하였다. 몇몇 주에서 왕당파를 속했던 사람들의 공직을 갖지 못하도록 했고 미국에 돌아온 사람들도 독립전쟁 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왕당파에 관한 일을 잊고자 하였고 코플린을 제외하고는 왕당파는 미국 역사에서 말살된 사람들이 되었다. 즉 1800년대 뭐 이제 이 아브라함 링컨 시대의 이 남북 전쟁 결과로 결국은 미국 동부 13도에서 왕당파들은 캐나다로 갔고 이 캐나다에서 왕당파들이 완전히 밀려나는 계기가 결국은 이제 뭐 유럽으로 간 거고 영국이 지금의 런던으로 간 거고 이런 유럽으로 방향성이 아간 파천하고도 또 일맥하는 흐름이다라고 금정이 하는 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이 자유의 여신이 또 등장하는 거고 자유의 깃발을 들고 있는 거고 미국은 자유의 여신상이 횃불을 들고 있는 거고 이거를 프랑스에서 줬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아메리카판에서의 이 프랑스적인 세력들이 물론 100% 프랑스는 아니겠지만 이 세력들이 이어져서 결국 미국하고 또 나온 거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자유의 신상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한반도 사회로 넘어왔을 때 또 비교 잘 할 거면 송시열 서인의 성리학파 정조가 이게 지금 정조가 송자대전을 만들고 추앙했던 성리학의 주자가 송시열이고 송시열의 수많은 문화생들이 배출하여 이단아, 윤중, 민정중, 민유중, 김기하, 권상하, 이영, 정호 등을 걸러냈고 이제 윤중과는 안 좋아졌고 자 노론의 정신적 지주로서 정조 때 국가적 차원에서 스승인 송자로 결상되었고 유고는 역사상 가장 방대한 모집인 송자대전으로 간행되었다. 자 한국은 유학자 가운데 도통을 이은 성인을 의미하는 자아를 칭호하는 받은 유일한 인물로 이는 1787 정조가 송자대전을 펼쳐나옴에 따라 즉 이 정조 프리메이슨 미국이 지향하는 메이슨 어떤 이런
뭐 이제 흔히 뭐 카발리즘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하여튼 아무튼 이 성리학으로 바라보는 이 사상가의 핵심을 송시열로 뒀고, 송시열은 김장생의 문화생으로 있었고 논리적인 문장과 서체에 뛰어났고 평생 주자학을 연구에 몰두하였고 율곡 이의 학통을 잇는 결국은 기호학파였고 그 여러 관직을 거쳐 좌회전까지 오르며 이렇게 사역받고 목숨을 잃었지만, 아무튼 이 우리가 흔히 이제 아메리칸판에서 미국의 정조를 미국 역사의 한반도사 기록의 정조를 조지 워싱턴으로 봤을 때 조지 워싱턴이 메이슨이고, 이 조지 워싱턴이 추앙한 인물을 송자로 봤을 때, 송시열로 봤을 때 결국 이들이 기호학파이고 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예전에 말했던 릭이 뭐 이제 사단 칠정론까지 또 이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붙여서 보시면 결국은 이 조지 워싱턴을 상징하는 이게 이제 메이슨이다. 기호학파. 즉 기호학파가 이거란 겁니다. 기호학파가 도식, 이런 걸 기호학파라고 하고 조지 워싱턴이 되는 거고, 조지 워싱턴도 왕족의 문양이 살아있는 거고, 그리고 아메리카의 미국 역사의 메이슨 대통령들의 역사로 출연시켜서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역사로 정립이 되는 거고, 그리고 미국이 이게 이제 추존된 개념이다 이거죠. 조지 워싱턴이나 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링컨을 중심으로 바라보지만 실질적으로는 루즈벨트 1800년대 후반 또는 이제 우리가 금권세로 말했던 그 모건이 됐건 그 록펠러 가문이 됐건 또는 영국하고 이렇게 관련된 이런 이제 금융세력하고 엮어지는 1800년대 1900년대를 거치면서 이 미국이 탄생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지 워싱턴을 과거에 이런 형태로도 동상을 만들려고 했다가 이건 너무 동양적이고 로마적이고 공화국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동상은 쓰진 않았다라고 한번 이야기했던 거고, 이런 모습으로 또 동상화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도 만들려고 했다. 조지 워싱턴. 아무튼 이거는 지금 기존에 했던 이야기들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에 좀 소화가 되시는 분들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또 소화가 되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들을 하는 거니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